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추미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아마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추미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가 싫어합니다. 정치, 생산성 없고, 이건희는 정치는 사류요, 기업은 이류라고 했는데, 사실 그가 어떻게 표면에 진실한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기업은 1등이요, 정치는 꼴찌라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해 줍니다. 맞습니다. 정치는 꼴찌요, 기업은 1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모든 걸 덮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무능력한 친구들이, 무심하고 무식한 친구들이 다른 영역을 덮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녀를 통틀어서 작년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추미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하고 미운에 그랬습니다. 이름 삼행시입니다. 추하고 미운, 에. 그래요. 다 선호가 있으니까, 호불호가 있으니까 평가는 다르겠지만 제 평가입니다. 남의 말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차원에서 제 말도 들어주면 됩니다. 각자 평가는 자유입니다. 호칭은 저는 원래 생략합니다. 수직적인 것을 수평적인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조선시대 아닙니다. 신분사회, 상하질서가 군림하는 사회가 아니니까 대통령이면 문재인, 추미애는 뭐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추미애지. 그리고 장관에서도 물러났던 거예요. 아무튼 호칭, 감투 모두 생략합니다. 우리 모두 장관이고 대통령입니다. 개인국가의 대통령이요, 내무부 장관이요, 외무부 장관이잖아요. 대구 58년생이네. 마침 저하고 같은 생이네. 58년 개띠. 경북여고 나왔고 한양대 나와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81년 졸업, 82년 사법고시 패스. 대단하죠. 85년부터 95년까지 판사 10년. 그 뒤로 25년 사이에 국회의원 한 번인가 떨어지고 20년간, 그러니까 5선이죠. 뭐 대표도 해보고,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 장관도 하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보면 성공인가? 성공이죠. 국회의원 되기가 아니라 제가 전북 진안 출신인데 진안에서 군수 되는 것만 해도 10년 공은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자기 공을 들였다기보다도 김대중 정권,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이번 들어서 문재인 정권, 그때 이제 눈에 들어서 이 장관도 하고 정치 입문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자기는 대구 사람, 경북역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남편은 여기 정읍, 가깝네요. 저 한 사람 정읍에서 뭐 교직에 오래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전북 남자, 대구 여자 이렇게 만났는데, 광진구에는 또 전라도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한양대가 또 그 바로 옆에 있죠. 그렇게 거기서 학교 생활도 하고 정치 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김대중한테 이렇게 눈에 들어서 정권에 그 정치에 입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력도 어느 정도 있었고, 말할 것도 없이 제가 58년 개띠인데 전북 시골에서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 한 남녀 하면 한 200여 명이라면 여학생이 10명인데 대학 나온 사람도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3명 될까? 그러니 아무리 대구다 하더라도 58년 개띠, 지금 60대 초반이 그래요. 사법고시 패스한 것만으로도 출세한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출세했다고 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정치가 모든 영역의 고점으로 생각하고, 이 관악일치 시대에 정치를 학문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도 다 노리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봐서는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번 정권하고 함께 실패한 것이, 가장 실패한 게 나는 뭐냐?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실패한 게, 문재인은 뭐 지금 정권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불신입니다. 이거 일본 작가가 쓰기도 했죠. 트러스트, 신뢰. 사회 조국 보세요. 정경심 1심 나왔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조국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참모들 거짓말을 너무나 했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신뢰가 떨어지면 사회적 자산이 신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가에 비하면 기업가 정주영이나 창업한 이병철 하나면 대통령들 그동안 다 모아도 70년 정치하면서 대통령 한 사람들, 제가 이승만 때도 살아 있었습니다. 58년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너무 어려서 모르고 박정희부터는 지금까지 몸으로 겪었습니다. 이번 정권같이 이 불신을 뭐랄까 조장하고 믿지 못할 만한 정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인생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제 유보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정치에서 제가 정치도 인생도 성과의 예술로 보기 때문에 뭐 무슨 긍정적인 걸 내놨나 이거죠. 가시적인 것이건 비가시적인 것. 근데 비가시적인 측면에서 이 불신을 초래했다는 거, 그거는 얼마나 많은 거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거래할 때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타더라도 남 모르는 사람과 타더라도 아이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신뢰에 기초한 말을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혼인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그 다음에 국가의 정치적 신뢰, 이 모든 게 신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운동권, 제가 86년도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 운동권들 그 생리를 꽤 압니다. 근데 시민단체 운동권 이 친구들이 뭐랄까요, 자기 신뢰에 쌓여가지고 마치 국민들은 3천만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자기들은 각성한 인물이고 선민이고 선지자처럼 선구자처럼 생각하고 백성들은 무지몽매한 사람,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추미애 같은 사람은 저 노정 같은 데 가도 많이 볼 수가 있다고요. 그 아줌마들의 이 신뢰에 기초한 거래, 그 아줌마 입에서 나오는 뭐랄까요, 거칠지만 투박하지만 소박하지만 진솔한 그 정치 이론, 정치 원리, 그 말이 저는 더 믿을만하고, 실제로 그 사람은 불신에 기초하면 거래 안 합니다. 만일 추미애가 나와서 구멍가게로 했다, 저도 15년 학원 했지만 학원을 그런 식으로 했다, 그 2달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워낙 덩이가 크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거짓말해도 이렇게 그 정권 차원에서 불신을 초래해도 굴러가긴 하지만 우리 국가 신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믿을 만한 나라 못 됩니다. OECD에서도 아마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일 거리고, 뭐 반일 감정, 반일 민족주의 자극해가지고 정권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이 정권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저신뢰 사회라고 국제적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중에서도 아마 사기 가장 많을 것이고, 일본에다 견준다고 하면은 사기 이 사건이 인구 대비할 때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하는 친구들 그 사기하는 뭐랄까요, 그 말을 듣고 법무부 장관이 불의에 저항하려고 하는, 불의를 재판하려고 하는 그 검찰총장을 뭐 징계하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나라입니다. 사기 혐의잖아요. 지금 중범을 저질러 가지고 중죄를 이렇게 치러야 되는 그 사람 말을 듣고 검찰총장, 이거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입니까? 정치하는 친구들이 워낙 코미디를 많이 연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하는 친구들 한심하게 본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술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여기저기서 유튜브에서도 정치평론 사람들 많고 그러던데, 오늘은 제가 작년에 워낙 많이 이야기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인생 성형가로서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인사 같은 것도 이번에 그 보세요. 그 검찰 인사 같은 거. 아무리 이번 정권이 호남 정권이라 하더라도, 호남 제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전주 사는데 전라도, 광주, 전북 합쳐야 500만 안팎입니다. 인구. 그럼 5천만이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인데 그 검찰 이를테면 뭐 주요 보직 5개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빼놓고 이성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만 하면 알만한 여기 고등학교 많이 나온 거예요. 저도 전북 사니까 질비하잖아요. 근데 500만 인구면 10분의 1인데 그 사람들이 검찰 주요 오직에
그 5군데를 다 차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4군데를 차지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신뢰 사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핏줄, 그 다음에 지연, 학연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하수 중에 하수가 치르는 인사입니다. 근데 추미애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협소하다는 이야기죠. 인대풀도 협하고 그 다음에 그 눈도 협하고 모든 게 좁고 좁아서 이 협광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그릇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인사하면 기업에서는 역시 몇 달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도 쳐버리고 출신 학교 보고 배반하지 않을 만한 지역에서 그런 출신 학교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또 얽어매가지고 그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또 무능하고 또 무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편중도 유분수지. 그러잖아. 이번 징계위원 고를 때도 마찬가지로 5명 중 4명이 뭐 그런데 같은 학교 출신도 2명이 들어간다든가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얘기가 안 될 만한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이를테면 대통령을 등에 업어가지고 그냥 뭐랄까요 법원에 가면 판결 안 해주길 바라요. 그 법원 아주 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초등학생한테 가서 판단하라고도 그렇게 나와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을 조성하지 않고 그런 징계위원을 꾸리지 않고 그런 징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징계 어떤 그 뭐랄까 결판을 내지 않고 그 징계문도 보면은 우습기 짝이 없는 판사들의 판결문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모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 자기가 그 저신뢰를 구축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만 그래가지고 정치판만 그러면 좋은데 정치판이 다른 세계를 다 덮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보면 저신뢰 국면으로 접어들게 했잖아요. 그럼 국가 신뢰 떨어지는 것이고 사회에서 사회 활동하는데 신뢰에 기반한 어떤 거래를 못하고 약속을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미래에도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은 나라의 미래까지도 좀먹는 그런 판을 깐 거잖아요. 이번 정권의 최대 죄는 그건데 그 죄를 앞질러서 저지른 사람이 저는 추미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미애 인생 참 가엽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장관들이 김정필이 말했듯이 허업이에요. 허업. 뭘 내놨냐고요. 그럼 내놓은 것이 없으면 정치하는 친구들이 비가시적인 차원에서라도 사회자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신뢰를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뭔가 개혁을 하려면은 인사를 통해 가지고 신뢰 구축하고 신뢰를 구축해서 국민들이 저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해가지고 응원단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핵심 뭐 지지층 내지 광심 지지층 그 몇 명 끼고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판단력 흐린 친구들 그 하수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응원해주면 그게 뭐 대단한 그 응원인 줄 알고 다 신뢰에도 수준이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대결에서 연전연패하죠.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태라 그랬잖아요. 위태롭지 않으려면은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누구를 나를 그 다음에 저도 지피 그러잖아요. 응? 다른 사람도 알고 자기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기준에서 그냥 알지 못한 거예요. 대통령 등에 업으면 그냥 금방 항복하고 나가는 다른 어떤 관료들처럼 생각했는데 다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상황마다 다른 것인데 그리고 그 뭐랄까요 나가는 것도 테러를 다 막으면서 마치 그 압살할 듯이 그렇게 쫓아가지고 무식하게 그러니까 실행도 중요하지만 무식하게 어찌 보면 추진하는 거죠 일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뒤집히는 거잖아요. 상대도 모르지.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사법고시 구수했다고 하더라고요. 9년 동안이나 사법고시를 준비했다면은 추미애처럼 그냥 1년 만에 학교 간 사람하고 달리 다른 관료와 달리 제가 볼 때는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철학자가 된 겁니다. 철학자, 인생 철학자. 그런 정도 내공을 쌓은 사람이라면 관료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 그 박근혜 정권 때도 뭐 그렇게 정직도 당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을 많이 한 거예요. 남자로서. 그리고 전략가로서. 그리고 명분에서도 내용에서도 충실한 어떤 그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여론의 그 호응도 있고, 그리고 서울대잖아요. 서울대면 되게 그 법조계 요직의 스카이가 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서울대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서울대 50대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남자. 추미애 가는 것 중에서 그런 것은 뭐 일리가 있는 면도 있어요. 그 경희대 나온 이 문재인, 그 다음에 한양대 나온 추미애, 법조계에서는 변두리거든요. 그러니까 변두리가 이 복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복판을 차지했으면 거기서 신뢰를 쌓아서 인사를 통해서나 어떤 그 업무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아, 저 친구들 변두리 사람이긴 하지만 역시 한양대 나왔는데 괜찮네 실력이, 경희대 나왔지만 법조인으로서 뭔가 실력이 있네 그래야 되는데, 경희대나 한양대 나온 사람이 만일 문재인하고 윤석열이 1대1 붙는다,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1대1 붙는다, 그러면 그게 다른 거 다 계급장 떼고 붙었을 때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근데 그때 그 권력을 등에 업어가지고 그냥 뭐 그 빠들이 몇 명 막 밀어주면 거기에 권력에 도취해가지고 사고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저하되고 결정장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식으로 저돌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될 일이 따로 있지. 실행도 목표와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행을 절제 못하고 그 무수한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윤석열의 이 절제된 언어, 언행, 그 전달력, 그 돌파력 한테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뜨는 해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은 이제 지는 해잖아요. 대통령도 어찌 보면 맞짱을 들 수 있는 그런 판국인데 대통령이 높습니까? 국민 개개인이 다 대통령인데 그 치밀하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지는 해 등 뒤에 붙어가지고 등 떠미니까 그냥 무식하게 용감하게 나섰지만은 번번이 깨졌잖아요. 인생 추해지잖아요 진짜. 왜 추하고 믿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여자들이 어떤 그 남자들의 이렇게 선발을 통해서 또는 그 이렇게 뭐 여자는 30% 설정을 해주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우선권 주는 것도 이제는 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력으로 이렇게 자력 경쟁하는 그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스스로 일어서야 되지. 누구 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발탁돼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괜찮은 어떤 그 지역구 같은 데서 국회의원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막 자기가 실력 있는 줄 알고 대단한 줄 아는데 그게 이 관료한테도 박살 날 정도로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판사 생활 10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하면서 어찌 보면 뻔뻔함과 거짓말하는 거, 버티는 거, 밀어붙이는 거 그런 거 배웠어도 이를테면 전략가로서의 면모, 절제된 언어, 치밀한 구성과 계획, 그 다음에 실력, 때를 읽는 기술, 총체적인 안목, 여론을 읽는 힘,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 지혜, 이런 것이 지도자한테 필요한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사회가 그냥 이를테면 제대로 마음 놓고 거래도 못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믿지도 못할 상황을 이 정치권에서 조장을 해버리니 이 사회자본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불신사회인데, 불신공화국인데, 사기공화국인데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추미애를 비판하고 또 비판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치 이제 생명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주사파가 많이 들어간 그 정권에서 참 이 친구들의 이 행태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권에 이런 정권이 또 있었는가. 노무현 실패 보는 거 보면서 이 반면교사 해가지고 거기서 못 배웠는가. 문재인도 뭐 추미애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아무튼 참 밥값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좀 말아먹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기업인이 일군 이 나라를 기업인을 이렇게 옥죄면서 그래도 기업은 세계 나가서 1등 하는데 세계 나가서 백신 하나 제대로 구해주지 못하는 이 외교 빵점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갈등을 조장하고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게 만드는 그러면서 불신을 자기들은 조장 안 한다고 하고 뭐 추종 세력이 많다고 하고 자기들은 잘났으니까 선의로 한다고 하지만 정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과 더불어 성과의 예술입니다.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긍정적인 성과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하다. 그 사람은 선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남들이 인정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처럼 추하고 미운 사람 없어요. 근데 추미애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잘하려는 거 아닌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뭐 저도 쭉 지켜봤지만 참 정치는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한번 뭘 했는지 생각하려고도 거의 생각이 안 나요. 참 이번 문재인 정권의 수준 그리고 정치권에 나간 이 친구들의 수준 정부에 있든 국회에 있든 지방자치하는 여기든 정치하는 친구들 우리나라의 수준은 그렇게 낮은데 모든 영역에 관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힘들게 해도 기업인들이 그나마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기업인들 좀 덜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